여러분,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오히려 남보다 더 깊은 상처를 받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세상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따뜻해야 할 곳이 가족이라지만 때로는 그 혈연이라는 끈이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밖에서 만난 사람이라면 진작에 안 보고 살았을 텐데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참고 또 참으며 속이 문드러지는 고통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유배지에서 홀로 지내시며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파고드셨습니다. 특히 사람을 사귀고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해로운 사람은 과감히 끊어내야 나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설령 피를 나눈 가족일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 나를 병들게 하는 가족관계를 돌아보고 반드시 끊어내야 할 3가지 부류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 기준은 단순히 사람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남은 인생을 지키고 무너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뼈아픈 조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3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염치 없이 손을 벌리는 사람입니다. 둘째, 가까운 사이라는 핑계로 무례한 말을 서슴지 않는 사람입니다. 셋째, 신의를 저버리고 나의 허물을 밖으로 나르는 사람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튼튼해 보이는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뻗어나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감탄하며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의 속은 이미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의 뿌리 한쪽이 병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뿌리는 나무에게 영양분을 주는 존재여야 하는데 오히려 나무의 진액을 빨아먹고 독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무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내 뿌리인데 내가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하지만 계절이 지날수록 병든 뿌리는 나무 전체를 병들게 했고 결국 그 거대했던 나무는 비바람이 치던 어느 날 허무하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 나무와 같습니다. 아무리 겉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나를 지탱하는 관계의 뿌리가 썩어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썩은 뿌리를 도려내고 나를 살리기 위한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염치 없이 손을 벌리는 사람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 도움을 청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오직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50대 중반의 김철수 씨는 성실하게 평생을 일해 작은 가게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안 입고 안 먹으며 모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철수 씨에게는 40이 넘도록 자리를 잡지 못한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생은 사업을 하겠다며 철수 씨에게 돈을 빌려갔지만 매번 실패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철수 씨도 가족이니까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점점 더 뻔뻔해졌습니다. 형은 가게도 있고 먹고 살만하잖아. 동생이 이렇게 힘든데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너무 박하게 구네. 동생은 자신의 게으름과 무능력을 탓하기보다 형의 재산을 마치 자신의 금고인 양 여겼습니다. 철수 씨가 어렵게 거절이라도 하면 동생은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철수 씨를 불효자로 몰아세웠습니다. 결국 철수 씨는 동생 밑빠진 독에 물 붓느라 자신의 가게 운영자금까지 뺏쓰게 되었고 가정에는 불화가 생겼으며 마음의 병까지 얻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으시지요?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근검, 즉 부지런하고 검소한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건사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기대려는 자를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금과 검, 이 두 글자는 유산으로 물려주기보다 더 나은 것이다. 하늘이 복을 주더라도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 될 뿐이다. 또한 목민심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치가 없는 자는 재물을 탐하게 되고 재물을 탐하는 자는 결국 사람을 해치게 된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가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염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염치란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려 하지 않고 가족의 피와 땀을 당연한 듯 요구하는 사람은 염치가 죽은 사람입니다. 염치가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는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고마움을 모릅니다. 도움을 주면 줄수록 그것을 권리로 착각하고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지 말라는 단순한 진리를 넘어 사람의 됨됨이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인생관이 보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부끄러워하고 어떻게든 갚으려는 의지를 보이며 작은 도움에도 눈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손을 벌리는 가족은 다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노력을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이 그 돈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은 치욕을 견디고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여러분을 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을 빌려 조언해 드립니다. 단호해지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그 가족을 위하는 길입니다. 도움을 끊는 것은 매정함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두 발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댈 곳을 제공하면 그 사람은 평생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하는 불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너의 무책임함까지 사랑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설을 그으십시오. 거절했을 때 여러분을 비난하고 떠나는 가족이라면 애초에 여러분을 가족으로 본 것이 아니라 물주로 본 것입니다. 그런 관계는 끊어지는 것이 오히려 복입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의 삶이 그들의 탐욕에 의해 갉아먹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의무임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 가까운 사이라는 핑계로 무례한 말을 서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여러분의 자존감을 짓밟고 상처를 주는 언어의 폭력을 행사합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비난하며 여러분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원칙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30대 후반의 이영애 씨는 명절이 다가오는 것이 죽기보다 싫습니다. 바로 어머니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고향집에 내려가면 어머니는 반가워하기는커녕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타박을 시작합니다. 너 얼굴이 왜 그렇게 상했니? 누구 집 딸은 이번에 승진해서 해외여행 보내줬다더라. 너는 언제까지 그 모양으로 살 거니? 영애 씨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항변해도 소용없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 가족이니까 이런 말 해주지. 나가서 남들이 너한테 이런 충고해 줄 것 같니? 어머니는 충고와 조언이라는 포장지로 감싼 날카로운 빗으로 영애 씨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결혼은 언제 하냐? 돈은 얼마나 모았냐? 살은 왜 쪘냐? 끝없는 비교와 지적질 속에서 영희 씨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가족의 품이 안식처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난도질당하는 전쟁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칼보다 무섭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약을 바르면 아물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평생 가슴에 남아 썩어 들어갑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유배지에서조차 자식들에게 편지를 쓸 때 단 한 번도 거친 말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항상 격려하고 학문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며 자식들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부드럽게 타이르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예의를 갖추고 공경해야 한다. 함부로 내뱉은 말은 결국 내뱉은 사람의 입을 더럽히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베는 흉기가 된다. 가족 간에 예의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기에 더욱 조심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편하다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가장 아픈 곳을 골라 찌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화를 내면 속 좁게 왜 그러냐, 농담인데 예민하다라며 오히려 여러분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사람을 사귈 때 나를 존중하지 않는 자와는 거리를 두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자들은 가족이라 해도 내 곁에 두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는 사람이 그 자산을 갉아먹고 있다면 그것은 도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단호한 침묵과 거리두기입니다. 무례한 말에 일일이 대꾸하고 싸우려 들면 진흙탕 싸움이 되고 결국 여러분만 더 상처 입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방을 듣더라도 화내지 말라. 그 비방이 사실이라면 고치면 되고 사실이 아니라면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악의적인 비난에는 굳건한 태도로 맞서 나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 무례한 가족에게는 반응을 주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물리적인 거리를 두십시오. 자주 보지 않는 것이 답일 수 있습니다. 전화를 줄이고 만남을 줄이십시오. 부모인데 어떻게 안 보고 사냐, 형제인데 어떻게 연을 끊냐라는 세상의 시선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야 효도도 있고 내가 건강해야 우애도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 작아지고 불행해진다면 그 만남은 독입니다. 독을 마시면서 건강해지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것이 비록 가족일지라도 말입니다. 셋째, 신의를 저버리고 나의 허물을 밖으로 나르는 사람입니다. 이는 단순히 뒷담화를 하는 수준을 넘어 가족만이 알 수 있는 비밀과 약점을 남들에게 퍼뜨려 자신의 이익이나 재미를 챙기는 배신행위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등 뒤를 찔리는 고통,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여기 또 다른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박민정 씨는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을 고민하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가장 믿었던 이모에게 눈물로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았습니다. 이모는 민정 씨의 손을 잡고 같이 울어주며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친척 모임에 갔던 민정 씨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모가 민정 씨의 이혼 이야기를 안주 삼아 떠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글쎄, 민정이가 남편이랑 못 살겠다고 난리도 아니래. 내가 볼 땐 민정이 성격도 한몫했지. 심지어 사실을 왜곡하여 민정 씨의 험담까지 곁들이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수군거렸고 민정 씨는 그 자리에서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믿었던 혈육이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구경거리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정약용 선생님은 일생을 당쟁과 유배 속에서 보내시며 배신의 쓴맛을 누구보다 처절하게 겪으셨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스승과 친구를 팔아넘기는 세태를 온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신의를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세상 인심이 험악하여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였다. 친한 사이일수록 틈이 생기기 쉽고 그 틈으로 의심과 배신이 싹튼다. 가족은 나의 가장 내밀한 치부와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입니다. 그렇기에 가족이 그 비밀을 지켜주지 않고 남에게 발설할 때 그 파괴력은 남이 하는 험담의 수백 배에 달합니다. 나의 약점을 쥐고 흔드는 가족, 나의 불행을 남들에게 전하며 은근히 즐기는 가족, 이들은 가족이 아니라 내부의 적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사람들을 소인배라고 칭하며 경계하셨습니다. 군자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장점을 드러내주지만 소인배는 남의 장점을 시기하고 허물을 들추어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험담은 질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가족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깎아내리려는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다른 가족을 희생양으로 삼는 비열한 심리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내 등에 칼을 꽂을 기회를 계속 주는 것과 같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홀로 있는 즐거움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들과 어울려 마음을 다치느니 차라리 고독을 벗삼아 자신의 마음을 닦는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유배지 다산초당에서의 18년, 선생님은 철저히 고립되었지만 그 고독 속에서 500권이 넘는 책을 저술하며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배신한 사람들을 원망하며 그들과 얽히고 설켜 시간을 보냈다면 오늘날의 다산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밀을 가볍게 여기는 가족이 있다면 반드시 입을 닫으십시오. 그들에게는 날씨 이야기 외에는 어떠한 내밀한 이야기도 하지 마십시오. 가족이니까 이해해주겠지라는 기대는 버리십시오. 이미 신의를 저버린 사람은 또다시 여러분을 배신할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처럼 나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소수의 사람, 혹은 나 자신과의 대화에 집중하십시오. 이웃만도 못한 가족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열어두는 것은 도둑에게 집 열쇠를 맡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보를 차단하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그들의 입에 오르내릴 거리를 주지 않는 것, 그것이 관계를 끊어내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족이어도 반드시 경계하고 끊어내야 할 3가지 유형의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삶을 책임지지 않고 염치 없이 기대기만 하는 사람. 이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들을 망치는 독입니다. 둘째, 가까움을 무기로 여러분의 자존감을 짓밟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 이들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불효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셋째, 나의 믿음을 배신하고 허물을 세상에 퍼뜨리는 사람. 이들에게 침묵하는 것은 나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패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어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가족인데라는 죄책감이 드시나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남을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썩은 가지를 쳐내는 것은 나무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살리기 위한 농부의 아픈 결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때로는 아픈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가족을 끊어낸다는 것은 반드시 연락을 차단하고 원수처럼 지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의 의존을 끊고
기대를 내려놓으며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단단한 경계를 세우라는 뜻입니다. 그 거리가 확보될 때 오히려 서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더 이상의 상처를 주고받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설령 영영 남이 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병들게 하는 혈연보다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타인이 더 진정한 가족일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도 유배지에서 만난 제자들과 스님들을 통해 혈연보다 더 진한 정신적 교감을 나누며 삶을 지탱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누구도 그것이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존엄성을 해칠 권리는 없습니다. 이제는 남을 위한 희생을 멈추고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험난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입니다. 오늘 정약용 선생님과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힘든 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앞날에 상처 주는 인연은 사라지고 서로를 살리는 귀한 인연들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평안한 내일을 응원합니다.